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니었지만은 자주 하게 되는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며칠 전에 맑은물 상상놀이라는 곳에 출사를 다녀왔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이제 시흥시 하수처리장이었는데 거기 이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재생을 해서 문화 공간으로 바뀐 곳이에요. 예전에 하수처리 시설할 때 있던 기기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시 체험 공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고, 나중에 나올 영상은 그 거북섬에서 일몰을 또 찍으러 갔어요. 거북섬에서도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왔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들도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찍었다 뭐 그런 정도니까는 한번 시간 되시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요. 사실 제가 영화를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좋아하냐, 엄청 좋아하냐 막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시네필도 아니고 영화를 그렇게 막 많이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극장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극장 최근에 간 지가 좀 가물가물한데 올해 2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영화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약간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뭐 유명한 영화들을 챙겨 보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왕가 사는 남자도 안 봤고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못 봤어요. 이게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뭔가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극장에 가기 귀찮은? 자꾸 뭔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얼마 전까지는 영화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다른 영화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영화나 아니면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관련한 영화 이런 거 정도만 보고 일부러 뭔가를 찾아서 보는 경우는 잘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영화를 좋아하기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영화를 잘 접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제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셨고, 예전에는 그 유명한 외국 배우들 이름, 프로필 이런 것도 다 꿰고 계셨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 기억나는 거는 101 달마시안이랑 배트맨과 로빈. 배트맨과 로빈은 평가가 많이 좋지 않은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그런 영화긴 했지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좋아해가지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미스터 프리즈로 나오는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는 영화를 좋아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화를 보면 자꾸 주무시더라고요. 배트맨 로빈 볼 때도 아버지가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아빠 잤어요? 그러면은 안 잤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극장에서 봤던 영화는 그 정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비디오를 많이 빌려봤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옛날 엑스맨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서 많이 봤었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면은 사은품 같은 걸로 엑스맨 스티커를 줬었거든요. 울버린이랑 사이클롭스랑 막 이렇게 있는 그거를 집 책상에 막 붙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뭐 요괴 인간 이런 것도 좋아했고, 또 영화 중에서는 기억나는 영화는 제가 로빈 윌리엄스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 영화로는 플러버. 로빈 윌리엄스가 과학자로 나오는데 통통 튀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슬라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인데 그것도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영화는 바이센터니얼 맨.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로봇이 나오는 영화인데 집에 마침 동화책이 있었어요. 내 이름은 앤드류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동화책도 좋아했고 동화책을 실사로 만든 바이센터니얼 맨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영화는 다 골고루 봤었고 뭐 특별히 장르를 가리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토요 영화, 주말의 명화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 틀어주는 거 있으면은 또 보고, 터미네이터 2 이런 것도 좋아했고,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보던 버릇이 있으니까는 보게 됐어요 쭉. 요즘 사람들은 영화를 한 번에 보는 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영화가 막 2시간 3시간 이러니까는, 특히 이제 극장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집에서는 산만해지잖아요.
극장에서는 딱 몰입할 수 있게 불도 꺼주고 사운드도 있고 화면도 크고, 그런데 집에서 보려면은 화면도 영화관보다는 작고 음량도 그렇고 뭐 주위에 방해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끊어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영화를 잘 보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아직은. 물론 저도 쇼츠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영화는 잘 보고 오히려 저는 드라마 같은 거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드라마는 16부작 30부작 이렇게 길잖아요. 그리고 뭐 미드 같은 경우는 20분 30분 한 편에, 짧지만은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는 1시간 잡잖아요. 그래서 길어서 엄두가 안 나서 못 본 드라마들이 많아요. 뭔가 날 잡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날이 안 잡히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잘 못 보지만 그래도 영화는 한번 딱 켜면은 뭐 2시간 3시간 끝나니까는 잘 보는 편이고, 그래서 올해 봤던 영화는 일단 올 초에 재개봉 영화기는 한데 하나 그리고 둘 그거를 봤었어요. 롯데시네마에서 봤었는데 그냥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근데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대더라. 그래서 갔는데 전 재개봉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인상 깊었죠. 아이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 스토리는 따로 있고 아이가 아이의 시선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저도 이제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봤던 영화가 여행과 나날, 그 심은경 배우가 나오는 영화였죠. 그래서 그냥 심은경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일단 갔던 것 같아요. 여행과 나날도 극장에서 봤는데 되게 잔잔하고 지쳐있고 피곤한 시기였는데, 그때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마음이 좀 편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 초에 극장 가고 극장을 따로 간 기억이 거의 없네요. 왜일까요? 다른 거 할 게 많아졌나 봐요. 그리고 제 성격상 하고 나서 그거를 남기지 않으면은 시간 낭비했던 느낌을 좀 받는데, 예전에는 영화 보고 나서 영화평 이런 것도 쓰고 했는데 영화평을 잘 못 쓰게 되면서부터 극장을 덜 가게 되는 거, 뭔가 남겨야 된다는 약간 강박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영화 보면 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시흥 대야동의 썸로트라는 곳에서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가 영화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 같이 영화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막 뭔가 많은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영화 주인공의 이런 행동들이 뭐 이해가 되는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떠오르는 다른 작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냥 편하게 나누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해서 가기는 했지만은 그게 막 그렇게 디테일한 질문을 가져간다기보다는 러프하게 질문을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처음 봤던 영화는 틱틱붐을 봤었어요. 제가 틱틱붐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인생 최고 영화까지는 아니지만은 틱틱붐을 보면은 위안을 얻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그 영화에서도 그렇거든요. 30살 전에 유명한 사람들은 업적을 이뤄요. 뭐 비틀즈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30이 코앞이었고, 자기가 이제 뮤지컬 작가거든요. 뮤지컬 작품을 이렇게 쓰는데 잘 안 풀려요. 도전하고 그러는 와중에 겨우겨우 해서 작품을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틱틱붐을 보실 분도 있으니까는 영화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 영화의 메시지가 좋았거든요. 결국은 그냥 꾸준히 하는 것,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꾸준히 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일단 꾸준히 해라, 그리고 계속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주인공만큼 그렇게 막 열심히 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리고 좀 다른 점이 주인공은 명확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뮤지컬 작가가 될 거야. 뮤지컬 작가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좋은 작품을 많이 쓰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막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다니는 막 직장에서 막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사장이 될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사진을 잘 찍고는 싶지만 이걸로 작가가 될 거야, 사진 작가가 돼서 사진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 거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가 꽂히면은 그냥 꾸준히 하고 계속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불안해하지 말자,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이런 메시지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틱틱붐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했었던 영화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좀 이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할 때도 좀 얘기를 할 건데,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도 네 했었어요. 제일 최근에 지금 따로 하고 있는 영화 모임, 거기서도 이 영화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했던 영화가 여름 되면은 키쿠지로의 여름, 또
김씨 표류기 영화를 14편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했었던 것 같아요. 카모메 식당을 제일 마지막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올해 4월 달에 그리고 막을 내렸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제가 호스트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냥 같이 즐기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모여서 같이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사비를 털어가지고 간식을 사고 막 그랬기도 했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영화 모임은 제가 2번째 참석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는 파반느를 했었어요. 파반느는 제가 올해 봤던 소설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소설 중에 하나거든요. 좀 늦게 봤죠. 원래 작품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안 보고 넘어가다가 이번에 영화가 나왔다 그래서 그리고 주위에 또 평이 되게 좋았어요. 유달리 책방 하시는 분들이 그 소설에 대한 평이 좋으시더라고요. 파반느를 봐야겠다. 그리고 영화도 있네? 그러면은 소설을 보고 영화를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소설을 먼저 읽었고 소설은 되게 잘 읽혔고 그래서 이독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 작가의 문체가 저는 좋더라고요. 좀 정형화돼 있지는 않고 자유로운 느낌인데 그거를 보는 게 되게 편했어요. 딱 이렇게 떼놓으면은 좋은 문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글들이 많았었고 그것과 별개로 작가 자체는 표절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참 많았지만은 원래 그런 이슈가 있으면 저는 작가 작품은 안 보거든요. 왠지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근데 파반느는 이거는 본인이 직접 쓴 작품이겠죠.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 괜찮긴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파반느 같은 경우는 사랑 얘기라고 하면은 그 소설은 영화는 청춘 얘기로 좀 바뀐 것 같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파반느 소설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되게 못생겼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 그런 설정의 주인공이었는데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근데 영화로 그려낸 파반느 여주인공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화장 못하네 좀 선크림 좀 바르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못생겼다기보다는 그냥 꼬질꼬질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몰입이 안 됐어요. 아무튼 영화랑 소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달랐던 것 같고 영화는 어디서 봤던 장면들을 뭔가 좀 끼워 넣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고 그렇지만 영화 자체는 그냥 한번 보기에는 좋았다 괜찮았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장면들이 좀 의미 있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번 달엔 파반을 했었고 이번 달에는 바로 어제였네요. 책방에서 하거든요. 책방에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 영화를 얘기했던 작품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극장에서 한 5번인가 봤었어요. 제 극장을 한창 많이 갔을 때 CGV를 많이 가서 CGV VIP, 뭐 RVIP, SVIP 뭐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최고 등급 바로 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최고 등급까지 못 가고 떨어졌거든요. 일반 등급이 됐어요 지금은. 그랬는데 극장을 한창 많이 갔을 때 제가 극장에서 여러 번 봤던 영화가 3편이 있는데 하나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레토 그리고 하나가 스파이더맨을 소니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였나? 그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거를 4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 꽂히면은 계속 가거든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극장에서 4번 보고 레토를 5번 보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5번 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 인생 영화라고 꼽는 영화는 이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랑 레토 그리고 그 로그원도 좋아했어요.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 외전격으로 나온 그 로그원이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 작품도 되게 좋아해서 그것도 극장에서 한 2번인가 3번 본 적이 있네요. 인생 최고 영화까지는 아닌데 옛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OTT 올라왔을 때도 보고 추억의 얼굴들을 이제 물론 CG로 재현한 거긴 하지만은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옛날 질감의 특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요즘엔 다 CG잖아요. 근데 이제 로그원에서 보면은 전투기 그리고 뭐 순양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작업으로 만든 지우개 질감의 그런 느낌이 좋아서 그것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다시 인생 영화로 돌아가자면은 계속 얘기했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랑 레토 2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B급 스타일의 영화여서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괴상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단
비추 안 보시는 게. 근데 어제 얘기했을 때도 그렇지만 다들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난해하고 이상하고 뭔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이제 중후반부로 가면서 영화가 뭔가를 얘기하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때 느낌이 되게 좋았다, 이런 평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멀티버스 같은 SF적인 요소도 좋아하긴 했고 표현들이 되게 다양하고 재밌어가지고 또 좋아하기도 했었고, B급 감성을 사실 제가 좋아하긴 해요. 고급진 느낌은 고급진 느낌대로 좋아하고 급이라고 얘기하죠. 뭔가 퀄리티가 애매하고 그런 것들도 저는 좋아합니다. 취향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오마주나 이제 다른 작품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무단으로 가져오는 거는 말고요. 합의가 돼서 가져오거나 다른 작품에 등장했던 캐릭터가 여기 등장하거나 다른 작품을 상징하는 뭔가가 등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이 영화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한 장면도 패러디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의 각 유니버스의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른 영화에서 오마주로 가져오거나 그렇게 한 장면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또 재밌는, 메시지도 되게 좋았고요.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메시지도 물론 이 영화에는 불교의 윤회사상 같은 그런 것도 조금 섞여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떤 유튜버가 이제 언급한 거였는데, 그 낙관적 허무주의라는 철학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해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허무주의라는 게 우리는 다 죽을 거고 쓸모없어, 신은 없고 인간도 유한해. 예전에는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었었는데 중세에 넘어가면서부터 그 믿음이 깨졌고, 그러면은 인간 어떻게 살아야지?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믿어.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믿으면은 잘 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었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그것도 싸그리 무너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무것도 쓸모없고 내가 오늘 뭐를 엄청나게 잘해도 결국 쓸모없는 게 될 거고 내일이면은 다 쓰레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라는 이런 질문에서 이제 낙관적 허무주의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잃어도 내일이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딱 지금 이 시간을 벗어나면은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상식도 통하지 않고 변화하고, 그렇다면은 그냥 오늘을 자유롭게 살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실패를 했어도 괜찮아. 내일은 또 내일이 오니까. 내가 오늘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아, 망했어. 난 이제 끝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패배자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자고 일어나면은 또 새로운 날이 있으니까는 그럼 또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자. 안 되면 어떠냐? 또 하면 되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이 영화에서 어떤 유튜버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 매우 동의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예전보다는 많이 고쳐지긴 했어요. 그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다이어리를 하나 딱 사면은 1월부터 되게 정성스럽게 써요. 그러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안 써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다이어리를 막 앞에 한 3개월 쓰다가 버리고 3개월 쓰다가 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한 2, 3년 전부터 고쳤거든요. 조금 삐뚤어지고 못 써도 그냥 쓰자, 뭐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넘기고, 삶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때가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삶의 이상향과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영화였고,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레토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한 영화긴 한데 이게 러시아 영화거든요. 그 유태오 배우가 한국에서 되게 유명해지기 전에 찍은 영화예요. 구소련에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빅토르체라고 해서 이제 고려인 가수였어요. 가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가수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대에 구소련에서 음악을 하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소련에서 되게 인기 있는 락밴드의 리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되게 인기가 많아요. 유명인이고. 그런데 실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막 음악을 만들고 있긴 한데 항상 공허하고, 만드는 작품들이 막 구소련에서는 뭐 최고의 락밴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상 까놓고 보면은 유럽, 미국 밴드들의 막 아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공허함 속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그 시대의 청춘, 구소련에서 억압받으면서 그렇지만 또 뭔가 나름의 책임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괴리
괴리감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누구한테 이 영화 되게 좋아 한번 봐봐 라고 추천하기 선뜻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영화의 OST도 되게 좋고 그래서 OST를 LP를 샀어요. 직구를 해가지고 막 물어도 샀는데 몇 년 뒤에 어디 LP 매장 가니까는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되게 좋고 영상미도 이게 다 흑백이거든요. 영화가 이제 흑백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느낌이 되게 좋았고 연기도 좋았고 한 번씩 보게 되는 영화예요. 틀어놓고 그냥 백색 소음처럼 고 있기에도 좋고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나서 러시아어를 배워볼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는 전쟁을 하더라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래서 뭔가 좀 짜기 식은 그런 기억도 또 납니다. 레토도 추천을 하니까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최애 영화는 이렇습니다. 또 영화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책을 읽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책이랑 영화랑 요즘에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책이랑 영상에 대해서 영화보다는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영상에 대해서 많이 비교가 되는데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은 일단 제가 책장을 넘기지 않으면은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살짝 뇌를 빼고 책을 읽으면은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많이 이해가 안 돼도 책장을 넘길 수는 있어요. 그냥 뭐 대충 그렇구나 막 이렇게 하고 쭉쭉 넘길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의지를 갖고 넘기지 않으면은 다음 이야기로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영화는 내가 졸든 핸드폰을 하든 멍 때리든 뭘 하든 영화는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화의 내용이 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도 어쨌든 영화를 볼 수는 있어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상보다는 책을 많이 읽은 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다니 대단해 막 이렇게 취급을 해주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결국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었느냐죠. 거기서 제가 뭐를 끌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책을 막 많이 읽었다, 영화를 많이 봤다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권을 보고 한 편을 보더라도 거기서 내가 의미 있는 뭔가를 건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기분이 너무 우울했는데 이 영화 보고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으면은 그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득도를 하려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 거는 보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저한테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영화랑 책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다. 영화도 영화 나름대로의 문법이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왜 이렇게 찍었을까? 왜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을 등지게 하고 찍었을까? 왜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사물을 비추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파반네 얘기했었지만 파반네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여자 주인공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요. 근데 엘리베이터 벽면이 쇠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얼굴이 반사되는? 근데 그 엘리베이터 문짝이 조금 휘어져 있었는지 그 여자 주인공 얼굴이 막 되게 이상하게 일그러져서 나와요. 막 코가 엄청 커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런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다른 상대방한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시원하게 한 이후에는 얼굴이 반듯하게 나와요. 이런 장면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의도된 거고 여기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고 딱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좀 심해지면은 약간 아전인수식 해석 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영화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게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뭐 에브리띵 에브리 올 앰 원스 같은 경우도 그 동그라미를 곳곳에 배치하잖아요. 요소를 거울, 드럼 세탁기, 베이글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참 재밌고 좋다. 책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와서 그 부분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무선 영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어떻게 트느냐 볼륨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음악을 트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갑자기 음악이 나왔다가 음악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다 의도된 배치인데 그런 것들 통해서 뭔가 영화에 대해서 더 깊은 해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책 나름의 매력이 있고 영화도 영화 나름의 매력이 있다. 근데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되게 궁금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영화가 되게 다르잖아요. 취향도 다르고 저는 기본적으로 감독 따라서 영화를 보는 편이긴 한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곡성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나홍진 감독이 호프라는 영화를 또 7월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엄청 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근데 또 뭐 유명하다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마음이 반반이에요. 적극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볼까? 어차피 뭐 내가 엄청 바쁘고
쓰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시간 좀 내면은 코앞에 극장인데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놓쳤던 영화들도 하나씩 보고 싶고, 책과 관련된 영화들도 좀 더 찾아서 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침묵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이 사람이 카톨릭이에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즈음 그리고 그 후로 해가지고 일본에 천주교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천주교를 금해요. 그래서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믿고 있던 사람들 이제 배교하게 만들고,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상을 발로 이렇게 밟게 하고, 개신교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지만은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신성모독이거든요.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하게 한다든지 성모를 모독한다든지 막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신성모독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와중에 유럽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돼요. 선교사가 3명이 오다가 한 명은 이제 홍콩에서 낙오를 하고, 2명이 이제 일본으로 밀입국을 해가지고 신도들을 찾아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군대 있을 때 처음 보고 몇 번을 이제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되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책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그 영화를 보고 싶은데 OTT가 다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레이를 샀어요. 보려고 또 준비 중이고, 틈틈이 영화를 좀 보면 좋겠다 싶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독서 모임 책이 안나 카레니나거든요. 그 민음사에서는 3권짜리로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거 영화도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내일 중으로 한번 볼 생각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취향인 영화를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아하는 것들 그냥 다양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아니면 영화를 잘 안 보는 이유, 이래서 영화는 잘 안 보게 되더라, 뭐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하시면은 댓글을 열심히 달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업로드 주기는 따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일주일에 1개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음악 관련해서 다른 분들 공연 영상 올리는 거랑은 별도로 이렇게 수다 떠는 거는 일주일에 1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23일 저녁 7시에 시흥 대야동의 스페인 삼촌 마켓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영화 모임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 중경삼림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